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 소요. 제1절 총칙. 제1조 건물의 구분 소요.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 상가 건물의 구분 소요. 제1항. 일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 이하 구분 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호. 구분 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제2호. 삭제. 제3호.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제4호.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제2항. 제1항에 따른 경계 표지 및 건물 번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구분 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에 의해 규정된 건물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제2호. 구분 소유자란 구분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3호.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제4호. 공용 부분이란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5호. 건물의 대지란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제6호.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제3조 공용부분. 제1항.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의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항. 제1조 또는 제1조에 의해 규정된 건물 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서 공용 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조 또는 제1조에 의해 규정된 건물 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서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1항.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 건물의 대지, 그 밖의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항.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서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제5조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등. 제1항.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전유 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4항.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 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 담보 책임.
제1항 제1조 또는 제1조에 의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 책임의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 책임을 진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하산 신청,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제4항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재구조의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재구조에 따른 담보 책임에 관한 구분 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집안 공사의 하자 10년 제2호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제1호 전유 부분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제2호 공용 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 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일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재구조 이상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 제1항 분양자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분양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계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서 계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3항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항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절 공용부분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항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니 명백한 공용부분 이하 일부 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2항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제1항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일부 공용 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13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항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제3항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서 정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제15조 공용 부분의 변경 제1항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동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제1호 공용 부문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제2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남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공용 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2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 제1항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남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 소유자 사이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호 설계의 개요. 제2호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 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제3호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제4호 변경된 부분의 용도. 제5호 전유 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제6호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의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제7호 대지 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8호 금압계 규약으로 정한 사항. 제3항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 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6조 공용 부분의 관리. 제1항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5조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다만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제2항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 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 공용 부분의 부담 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7조 2 수선적립금. 제1항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항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 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 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수선 적립금 이하 2조에서 수선 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제4항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 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호 제1항의 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 제2호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 공사. 제3호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제5항 제1항에 따른 수선 계획의 수립 및 수선 적립금의 징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공용 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 부분 외의 부속시설, 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구분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 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절 대지 사용권.
제20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제1항.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2항 본문의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항.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 사용권의 비율. 제1항. 구분 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 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 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 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 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 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항. 일부 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의 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제1항.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3항.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 2.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항.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 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6항.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소관청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제1항. 구분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1항.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1호.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 1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제2호.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제3호.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위. 소음 진동학 취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 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제4호. 금학계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제2항.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 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 제1항.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2 회계감사. 제1항.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 이하 2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 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 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제4항.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 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 방법 및 감사인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 등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행위. 제2호.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7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의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항.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항.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 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2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은 집합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제17조 2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의 임에 관한 사항. 제3호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보관 및 증빙 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제4호 제26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32조에 따른 정기관리단 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 제1항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서 그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제5절 규약 및 집회. 제28조 규약. 제1항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다. 제2항 일부 공용 부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 공용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의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 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항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항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29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제1항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28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 공용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1항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할 구분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3항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2조 정기관리단 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시관리단 집회. 제1항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일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 집회 소집 통지. 제1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 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통지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항.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 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에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가름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항.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및 제50조 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5조 소집 절차의 생략.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 결의사항. 제1항. 관리단 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의결권. 제1항.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른다. 제2항.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제3항.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26조 2 제2항 또는 제26조 2 4 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의결 방법. 제1항.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2항.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제34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가름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1항. 관리단 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 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관리단 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 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항.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0조 점유자의 의견 진술권. 제1항.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소집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건물 내에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1항.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 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제2호. 제15조 2 제1항 본문, 제47조 제2항 본문 및 제50조 제4항의 경우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제3호. 제15조 2 제1항 단서 및 제47조 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제3항. 구분 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1항.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항.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42조 2의 결의 취소 해소. 구분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호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제2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제6절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 제1항 구분 소유자가 제5조제 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점유자가 제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제1항 제43조 제1항의 경우에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 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애가 현저하여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애를 제거하여 공용 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 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소로서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 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 구분 소유권의 경매. 제1항 구분 소유자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및 대지 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 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 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제1항의 해당 구분 소유자는 제4항 본문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병락인이 되지 못한다. 제46조 전유 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제1항 점유자가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의무 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전유 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제47조 재건축 결의. 제1항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 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 소유권이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 호남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제3항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호 새 건물의 설계 개요. 제2호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제3호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제4호 새 건물의 구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제4항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 소유자 사이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지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 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제48조 구분 소유권 등의 매도 청구 등. 제1항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 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차이하 매수 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 소유자로부터 대지 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 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제6항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항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 소유자 및 구분 소유권 또는 대지 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 지정자 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50조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제1항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멸실한 공용 부분과 자기의 전유 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부분의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제47조 제1항의 결의나 공용 부분의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용 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제1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항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관리단지회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 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 제4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구분 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7항 제4항의 경우에 건물 일부가 멸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결의가 없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항 법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 상환 또는 매수 청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금 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제2장 단지 제51조 단지관리단 제1항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 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 그 건물 소유자 전유 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2항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 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 그 건물 소유자 전유 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 2, 제24조, 제24조 2, 제25조, 제26조, 제26조 2부터 제26조 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 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 부분에 수로 한다. 제2장 2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 2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제1항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 이하 집합건물 분쟁이라 한다를 심의 조정한다. 제1호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제2호 관리인 관리위원회 선임 해임 또는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분쟁. 제3호 공용 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제4호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제5호 규약의 재정 개정에 관한 분쟁. 제6호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 분담 및 구분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6.2 소음진 동학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제7호 그 밖의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제52조 23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 분쟁에 관한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법학 또는 조정중재 등의 분쟁 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2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3호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호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항 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항 조정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제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의사위원회 제척 등. 제1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집합건물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 분쟁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제5호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2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권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제3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집합 건물 분쟁의 심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52조 2호 분쟁 조정 신청과 통지 등. 제1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의혹 조정의 절차. 제1항 조정위원회는 제52조 2호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 불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의 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2항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항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 7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의 8조정의 중지 등. 제1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52조 2호 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 2호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조정위원회는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조정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52조 2구 조정의 효력. 제1항 당사자가 제52조 6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2조 20 하자 등의 감정. 제1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 전문기관 등의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3장 구분 건물의 건축물 대장. 제53조 건축물 대장의 편성. 제1항 소관청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항 대장은 일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 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제3항 일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각 일용지를 사용하고 전유 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이용지를 사용한다. 제4항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일체계 편철하고 일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제5항 제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너무 많을 때에는 여러 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다. 제54조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제1항 일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호 일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 제2호 일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제3호 일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
제4호.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 부분의 번호. 제5호.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전유 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호. 전유 부분의 번호. 제2호.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번호. 제3호. 전유 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제4호. 부속 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제5호.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 제6호.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제2항 제4호의 경우에 부속 건물이 그 전유 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일동의 건물의 소재지, 집원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5항.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 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 제6항. 구분 점포의 경우에는 전유 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55조 건축물 대장의 등록 절차. 건축물 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 결정에 의한다. 제56조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신청. 제1항.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 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 대장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고 건물에 두면 각 층의 평면도, 구분 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측량 기술자가 구분 점포의 경계 표지에 관한 측량 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은 사항 중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서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이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이 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7조 건축물 대장의 변경 등록 신청. 제1항.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제2항. 일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 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등록은 전유 부분 소유자 중 1인 또는 여럿이 제1항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일동의 건물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변경되거나 부속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 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 구분 점포는 제1조 2 제1항 제1호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제58조 신청 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 제1항의 등록 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해야 한다. 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 제1항. 소관청은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소관청은 구분 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제1조 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일출 후 일몰 전까지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점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60조 조사 후 처리. 제1항. 제56조의 경우에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정정할 것을 명하고 그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이 제1조 또는 제1조 2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등록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사장 벌칙, 제65조 벌금, 제1항, 제1조 2 제1항에서 정한 경계 표지 또는 건물 번호 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건축사 또는 측량 기술자가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평년도의 측량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 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제26조의 2제1항 또는 제3항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제2호, 제26조 2 제6항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제26조 2 제4항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의 제26조 의5 제1항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호,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호, 제59조 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제9조의 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2호, 제9조의 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제24조 제6항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호, 제26조 제1항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 제26조 제2항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3 제26조 제3항 각 호의 부분 후단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제5 제30조 제1항,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4항 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6호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4항 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 청구를 거부한 자. 제7호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제8호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 신청을 게을리한 자.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 제2항 제1호 2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 부과 징수한다.